트럼프 대통령이 금년간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최종적으로 연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전력 및 가스 공급업체인 내셔널그리드사가 4월 1일부터 뉴욕시 가스요금을 월 평균 8에서 10달러씩 인상합니다. 뉴욕시 전철 및 버스에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사회보장국이 소셜시큐리티 연금 청구 사기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합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년간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연방 상원의 승인이 있어야 교육부가 완전히 폐지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은 린다 맥마흔 교육장관에게 교육부 폐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한편 교육과 관련한 권한을 주정부에 넘기라고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날 대통령의 서명으로 교육부 폐지 절차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1979년 연방의회 입법으로 설립된 교육부를 폐지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교육부 폐지 안건이 통과되려면 현 상원의원 100명 중 60명이 찬성해야 가능합니다. 공화당 소속 53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져도 민주당 표가 최소 7표가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미 전역 공립학교 10만 개와 사립학교 3만 4천 개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 지원금의 85%는 주정부를 비롯한 지방정부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특수학급 교사의 임금이나 낙후된 인프라 시설 교체 등은 교육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1조 6천억 달러 규모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역시 교육부 소관입니다. 전력 및 가스 공급업체인 내셔널그리드사가 4월 1일부터 뉴욕시 가스요금을 월 평균 8에서 10달러씩 인상합니다. 내셔널그리드는 지난해 9월 퀸즈, 브루클린, 스태튼 아일랜드 고객들의 가스요금을 월 평균 30달러 18센트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4월 1일부터 월 평균 9달러 61센트가 인상되며 2026년 4월에는 22달러 9센트가 또 인상됩니다. 롱아일랜드와 라커웨이 반도 지역은 5월부터 8달러 19센트 인상되며 2026년 4월에는 18달러 81센트가 인상됩니다. 리치 토레스 연방 하원의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에 승인된 내셔널그리드의 3년 요금 인상안으로 퀸즈, 브루클린, 스태튼 아일랜드 고객들은 유틸리티 비용에 평균 1,431달러를 더 지출하게 됩니다. 토레스 의원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전력 및 가스 공급업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전철 및 버스에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이 지난달 23일 오후 12시경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 전철역에서 칼을 휘두르며 7살 아이를 공격한 여성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F전철 21스트리트 퀸즈브리지역에서 37세 엄마와 7세 아들이 전철을 기다리던 중 여성 용의자가 접근했습니다. 용의자는 남자 아이를 바닥에 밀쳤습니다. 아이 옆에 서 있던 엄마가 맞서자 용의자는 아이 얼굴을 밀고 칼을 휘두르며 그들을 위협한 뒤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8일 저녁 맨해튼 6번 전철에서 67세 남성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한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33가역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말다툼이 폭행으로 번진 것입니다. 경찰은 CCTV에 잡힌 용의자의 사진을 공개하고 시민들의 제보를 부탁했습니다. 또 19일 오전 퀸즈 아스토리아 버스 운전자의 총을 꺼내고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45분경 27에비뉴와 4에비뉴에서 40세 남성이 버스 운전자의 총을 꺼내고 위협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사회보장국이 소셜시큐리티 연금 청구 사기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합니다.
사회보장국은 소셜시큐리티 신규 신청자와 계좌정보 변경을 희망하는 기존 수혜자를 대상으로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규정 적용 대상자는 오는 31일부터 전화를 통해 신원 확인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대신 사회보장국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서비스에서도 신원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신원 확인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가까운 사회보장국 지부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사회보장국 지부를 직접 찾아 입금 계좌 정보 변경을 요청하면 하루 안에 완료 가능합니다. 리랜드 두덱 사회보장국장 대행은 사기 청구로 인해 매년 1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신원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하면 대규모 손실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고 서비스 제공 속도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차기 뉴욕시장 선거에 뛰어든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출마 선언 2주 만에 150만 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쿠오모 전 주지사는 13일 만에 기부자 2,800명으로부터 150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이로써 쿠오모 시장 후보는 선관위로부터 33만 달러에 대한 선거자금 매칭 펀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쿠오모 후보는 자신의 시장 출마를 진심으로 지지해준 뉴요커들에게 깊이 감사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뉴욕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도시로 그 명성에 걸맞게 더 강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쿠오모 후보 다음으로 조런 맘다니 뉴욕주하원 의원이 두 번째로 가장 많은 기금을 모금했습니다. 진보 성향이 강한 맘다니 후보는 지난 2달 동안 1만 6천여 명으로부터 84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맘다니 후보는 현재까지 700만 달러를 모금해 뉴욕시장 선거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맘다니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뉴욕시의 높은 생활비를 낮추겠다는 공약으로 뉴욕시장에 출마했습니다.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은 22만 5천 달러를 모금해 총 670만 달러의 선거자금을 확보했습니다. 또 아드리엔 아담스 뉴욕시 회장은 5일 만에 12만 8천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지난 2달 동안 모금한 기부액이 1만 9천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19일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강조하며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 4.25에서 4.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지난 1월 29일 올해 처음이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렸던 FOMC에 이어 2회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일각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제기됐지만 인플레이션 완화 추이가 둔화한 데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한 동결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분기 말마다 공개하는 경제 전망 예측에서 연준은 올해 말 기준금리를 3.9%로 예측함으로써 연말까지 0.26%포인트씩 두 차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작년 12월의 예측치를 유지한 것입니다. 또한 연준은 올해 미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12월의 2.1%에서 1.7%로 하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대규모 이민 단속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와의 국경지대를 아예 군대가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19일 익명의 관계자 5명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뉴멕시코주 남부 국경을 중심으로 이런 구상의 법적 쟁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구상은 국경으로부터 60피트까지의 좁은 완충 구역을 군사시설로 지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 구역은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1907년 국경 관리를 위해 설정해 놓아 루스벨트 유보지로 불립니다. 원래 내무부 관할이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국경 장벽 건설 등을 거치며 국방부에 부분적으로 관리권이 넘어갔습니다. 이 구역이 군시설로 지정되면 국경을 넘어 이곳에 진입하는 미립국자는 사실상 군 기지를 침범한 것과 똑같이 취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 국경보호국 요원들이 곧바로 대응하지 못하더라도 군이 이들을 붙잡아 구금해둘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막대한 예산을 운용하는 군이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가장 직접적으로 이민 단속에 관여하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 판결에 불복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범죄자와 위험인물 추방은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의 의무라며 불법이든 합법 체류든지 가리지 않고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법부를 존중하되 행정조치는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법원 명령에 불복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불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방 중지 명령을 내린 연방지법 판사에 대해 탄핵까지 공개 요구한 데 대해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극히 이례적인 성명을 발표하고 항소하는 사법 절차가 있는데 판사 탄핵까지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한 데 따라 한 발 물러선 반응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공공안전을 해치거나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외국인들을 추방하는 일은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의 의무라며 범죄자들과 위험인물들에 대한 추방은 더욱 확대 및 강화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227년 된 1798년의 적대국 외국인법과 73년 된 1952년의 이민법을 총동원해 공공안전과 국가안보에 위험한 인물들에 대해선 수년 걸리는 추방 재판 없이 신속 추방하고 있습니다. 구조 조정을 밀어붙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군에 대해서도 전투사령부의 통합을 골자로 하는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NN과 NBC 방송은 연방국방부 당국자들이 8천억 달러에 이르는 미군 연간 예산을 대폭 감축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담아 상부 보고용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입수해 19일 보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 유럽 사령부와 아프리카 사령부를 독일 슈투트가르트로 통합하고 미국 본토와 캐나다, 멕시코를 담당하는 북부 사령부와 중남미 지역을 맡는 남부 사령부도 단일 사령부로 묶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미군은 전 세계를 6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통합 전투사령부를 두고 있습니다.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지 않은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중부사령부는 각각 아시아와 중동을 주로 담당합니다. 전투사령부 통합을 통해 5년간 3억 3천만 달러를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는 바이든 정부가 추진했던 주일 미군 확대 중단이 제시됐습니다. 이를 통해 약 11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이로 인해 일본에서의 정치적 위험을 야기할 수 있으며 태평양 지역에서 지휘 통제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NN 보도에 주한미군이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미군 예산 절감 대상에 주한미군도 포함되는지 불분명한 가운데 주한미군도 구조조정 대상이 될지 주목됩니다. 한편 의회에서 국방부 정책과 예산을 감독하는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군 구조조정 추진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의원들은 성명에서 엄격한 관계기관 간 절차, 전투사령부 사령관 및 합동참모들과의 조율, 의회 협력 없이 미국의 전투 수행 구조를 크게 바꾸는 것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4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도난당한 차량 10대 중 4대가 현대 기아차로 나타났습니다. 국립보험범죄수사국의 전국 차량 절도 모델 및 건수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 엘란트라는 총 3만 1,712대가 도난당하며 1위를 차지했고 현대 소나타도 2만 6,720대가 도난당해 2위에 올랐습니다. 그 외에도 쉐보레 실버라도 1,500, 혼다 어코드, 기아 옵티마 등이 상위 5위 안에 포함됐고 기아 소울이 7위에 올랐습니다. 도난 차량 상위 10대 중 4대를 차지한 현대기아 차량의 절도 피해는 2020년부터 소셜미디어, 특히 틱톡을 통한 현대기아 차량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절도 영상이 확산되며 급증했습니다. 이후 현대와 기아가 보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제공하며 도난 건수는 2023년 4만 8,445대에서 지난해 3만 1,712대로 약 34% 감소했으나 차량 도난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차량 절도 건수는 약 85만 708건으로 전년 102만 729건보다 17% 감소했습니다. 특히 지역별로 보면 워싱턴 DC는 주민 10만 명당 차량 절도 건수가 824.4건으로 가장 높았고 캘리포니아는 주민 10만 명당 463.2건으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캘리포니아 내에서 가장 많이 도난당한 차량은 쉐보레 실버라도 1,500, 현대 소나타, 혼다 시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 12개월 정기 예금 상품,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여행조사기관 투어리즘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무역 보복 정책 등으로 반트럼프 정서가 확산되면서 미국 캔 국제여행은 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여행 산업에 640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선시대 백자 다랑아리가 18일 진행된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서 283만 3천 달러의 미국인 응찰자에게 낙찰됐습니다. 프랑스 경제질 에제코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에서 생산된 자동차 수가 134만 대에 그치며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를 제외하고 1960년대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 세계 행복 보고서의 국가별 행복 순위에 핀란드가 8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미국은 24위, 한국은 58위로 조사됐습니다. 1996년 창간한 이탈리아의 중도 보수 성향 일간지 일폴리오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이 전과정에 참여해 만든 특별호 일폴리오 AI를 발행했습니다. 유럽 심장 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닝커피는 커피 속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염증 물질을 효과적으로 제어해 심혈관 질환 사망률을 낮추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성 스포츠 출전을 금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펜실베니아대에 대해 1억 7,500만 달러 규모의 연방보조금 지급을 동결했습니다. 한인이 가담한 아시아계 사기범죄 조직이 수백 명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 등 신분을 도용해 최소 120만 달러 이상의 금융사기 행각을 벌이다 적발돼 중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3도, 최저 기온은 3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58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9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CNP 인력개발센터가 3월 26일 수요일 봄 채용 박람회를 플러싱 YMCA에서 개최합니다. 뉴욕 시정부 기관들과 헬스케어, 비영리 기관, 서비스 직종 등 40여 기업 및 기관이 채용 박람회에 참가합니다. 누구나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은 인터뷰용 복장과 이력서를 지참할 것을 권장합니다. CNP 채용 박람회는 수요일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3월 20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